코로나19와 관련해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들, 그리고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걸러보는 순서입니다. 임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놓고 미국이 정확하다, 우리가 정확하다,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엉터리 진단법을 쓰고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오늘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던 환자가 나중에 검사해봤더니 다시 양성이 되더라. 이렇게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나올 때마다 계속 그런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근데 누가 더 정확하다? 이건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자체 연구진의 판단에 더해서 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어떤 기관들 그리고 선진국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진단 방식을 이제 나라마다 결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단 방식 중에 무엇을 택하든지 간에 현재로서는 100% 완벽하다 이런 거 없고 그리고 또 논란이 없는 방식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해외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그 검진 사례가 좀 비교적 좋은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우선 진단 방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그 표적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유전자가 검출이 돼야 이제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N, 그리고 E, S, RD, RP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보통 E와 N, 그리고 RD, RP 이 세 가지 유전자 중에서 2개 이상이 나오게 되면 양성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3개 중에 2개요? 네.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진단 방식도 조금씩 변화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발병 초기에는 WHO가 독일 또 홍콩 등 7개 나라들의 사례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진단 방식을 소개를 했는데 당시 이제 가장 앞서서 개발한 게 독일이었습니다. 근데 E와 N 그리고 RDRP 유전자를 검출하는 시약을 개발했었는데 5일 뒤에 이게 민감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N 유전자를 뺐어요. 검출 대상에서. 근데 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는 그 RDRP와 함께 N 유전자 방식을 검출하는 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좀 다른 방식을 택하게 된 건데 그런 광경들을 좀 보면서 우리는 RDRP와 E, 알파벳 E 유전자를 검출하는 방식을 택한 건데 그 방식만 고집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N 유전자가 포함된 검출 방식도 사용은 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냥 그 말씀 주셨던 그 모든 유전자를 다 검사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나요? 그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방역 현장에서 필요한 거는 광범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신속 정확하게 결과를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알맞은 방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라별로 다 조금씩 진단 방식이 다르지만 어떤 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군요. 네,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진단 키트와 비교됐던 그 미국 CDC의 진단 키트도 신통치 않은 성능으로 최근에 논란이 됐고요. 또 미국이 선호하는 N 유전자 검출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N 유전자 검출 방식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의견과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 환경과 시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진단 방식 하나만 놓고 뭐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네. 이 관련해서 인터넷에서는 지금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그 N 유전자 검사가 가장 정확하다. 미국은 이 N 유전자가 없으면 아예 사용 승인을 안 해준다. 이런 주장도 돌고 있던데요. 이거는 그러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근거가 없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 N 유전자 검사가 최적의 방식이라는 근거는 일단 없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N 유전자를 검출하지 못하는 진단 키트는 승인을 안 한다.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FDA는 3월 12일 이후에 N 유전자 검사 기능이 없는 시약에 대해서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승인을 하고 있군요. 네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런 방식의 진단 검사를 해야 됩니까?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정확하고 빠르고 또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방식의 좀 더 업그레이드된 진단 키트를 계속 개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 미국 FDA에서 45분 이내에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시약에 대해서도 사용을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현재 여러 나라의 여러 업체들이 좀 더 고성능의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진단 도구는 워낙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긴급하게 승인을 한 제품이었는데 이제 좀 관련 연구를 더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단 키트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네. 최근 기사들 보니까 우리 진단 키트가 해외에도 수출이 많이 되던데 그만큼 우리 진단 키트가 정확하다, 신뢰를 받고 있다. 이런 방증도 될 수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네. 네, 임 기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